안녕하세요, 로그디자인 차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엑기스만 담아봤습니다. 비싼 돈 들여 인테리어 했는데 금방 유행 지나가면 정말 속상하죠. 그럼 10년 이상 유행 타지 않을 디자인은 뭘까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이러면 또 로그가 아니죠. 누가 봐도, 심지어 내가 살다가 집을 팔 때도 누구나 좋아할 만한 디자인 트렌드 모두 공개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만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고급스러우면서 유행 타지 않는 세련된 집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부분만 콕콕 찍어서 바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가장 중요한 게 오염주의죠. 현관을 벽지로 하면 금방 더러워지고 걸레바지에 먼지가 엄청 쌓이고, 그래서 현관은 이렇게 필름이나 도장으로 마감하시고 걸레바지를 없애면 오래 지나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관장은 이렇게 좌식 공간을 만들어서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도록 제작해놓으세요. 운동화나 부츠 신을 때 정말 편리합니다. 보통 좌식 현관에 우드를 쓸 때 가운데만 포인트로 많이 쓰시는데요, 이렇게 하부까지 컬러를 내려주면 벤치 같은 느낌과 함께 더 안정된 무드가 펼쳐집니다. 하부 띄움을 해서 자주 신는 신발을 보관하고, 측면과 하부에 이렇게 조명을 넣어서 은은하지만 화려한 웰컴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중문 프레임은 목공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철제로 라인을 최소화하면 유행이 타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슬라이딩 중문을 할 때는 천정에 레일을 매립해 주는 게 필수입니다. 이쪽은 공용 욕실인데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그의 욕실을 참 좋아해 주시는데요, 단 하나도 평범한 욕실이 없죠. 모두 사용자에 맞는 특화된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유행 안 타는 욕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올 철거. 10년 넘게 잘 쓰시려면 덧방 시공하지 마시고 꼭 철거 후에 시공하세요. 이 덱도 철거해서 공간을 넓혀주고, 단순한 하얀색 세면대 도기 대신 타일을 이용해 호텔처럼 널찍한 세면대를 제작해보았습니다. 세면대 넓이에 맞춰 원형 거울도 특수 제작해서 설치했는데요, 후면에 조명이 나와서 은은한 무드가 참 고급스럽습니다. 두 번째, 세면대 장을 짤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욕실에 장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하부에 조적을 쌓아서 가구가 바닥에서 5cm 이상 올라오도록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물 청소를 해도 오래 내구성 있게 쓰실 수 있어요. 조명은 이렇게 천정에 간접으로 넣어서 멋스러워 보이도록 연출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물 쓰는 공간은 수전이나 액세서리도 내구성 있는 제품을 시공하셔야 해요. 스테인리스나 니켈 제품을 쓰시면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휴지거리는 당연히 벽 쪽에 매립하셔야 하고요. 샤워부스도 프레임 없이 넓어 보이도록 제작하고, 부스 손잡이도 중문에나 쓸만한 고급형 스테인리스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자칫 저렴한 손잡이 시공하면 금방 벗겨지고 물때 낍니다. 꼭 챙겨보세요. 그럼 대방의 공용부로 가볼게요. 이곳은 거실이에요. 정말 넓죠? 원래 거실 넓이가 4,800이었는데요 작은 방을 철거해서 8,000짜리 넓은 오픈 거실을 만들어줬습니다. 지난번에 30만 뷰를 넘기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현장에서도 보여드린 레이아웃입니다. 8,000의 거실은 80평 이상의 주상복합에서만 볼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이전의 집이란 식사하고 잠만 자는 공간이었다면 요즘은 집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거실의 기능이 멀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부의 기능이 커지면서 신축 고급형 주거도 방의 개수를 늘리기보단 공용부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예요. 이 덱도 방이 총 4개였는데요 가족들이 각자의 방에 있는 것보다 공용부에서 함께하는 라이프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방을 거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파 뒤쪽으로는 오픈 서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파도 등받이가 낮은 모델을 홈스타일링 해보았는데요, 에싸 제품입니다. 이 장을 열어보면 모두 책장으로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쉽게 책을 꺼낼 수 있도록 열어두고, 손님이 오셨을 때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서 깔끔한 거실을 연출할 수 있어요. 측면에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오픈장을 만들고, 안쪽에 조명도 달아서 모던한 거실의 포인트가 되었어요. 한켠에는 이렇게 데이베드 겸 좌식 벤치를 제작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나오는 등받이 참 무드 있어요. 아이들이 쓰기 편하게 코너에는 라운딩을 해주었고요, 안쪽에도 수납으로 만들어 장난감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보았어요. 앉아서 책도 읽고 놀이도 하고 거실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멀티룸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을 터서 거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인터폰과 보일러 컨트롤러를 옮기는 것은 필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가벽만 철거하면 자칫 어색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된 느낌을 주려면 이렇게 아트월에서부터 커튼박스까지 쭉 간접 조명을 연결해서 하나의 메스감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조명은 인테리어의 꽃입니다. 거실은 원형으로 천장을 만들어서 로맨틱한 무드를 살리고, 서재는 마그네틱 조명으로 포인트를 하였습니다. 우아한 거실과 팬시한 오픈 서재가 탄생했어요. 이 덱은 세대 전체를 필름 시공해 보았어요. 도어를 히든 도어로 제작을 했고, 이렇게 TV는 반매립을 하면서 아늑한 디자인 선반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후면을 브론즈경으로 시공해서 더욱 깊이가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이 덱은 주방도 2배로 넓어졌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덱 주방 비포 사진을 보시면 45평답지 않게 주방이 작았어요. 거실 폭이 4,800인데 주방은 3,600으로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로그가 가장 잘하는 거 바로 구조 변경이죠. 집에서 주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바로 구조 변경 들어가 봤습니다. 비포 사진을 보시면 내력벽이 양쪽으로 딱 버티고 있고 발코니가 안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내력벽은 건들 수 없으니까요. 일단 양쪽 내력벽에 있는 가구를 철거해서 왼쪽 기둥은 라운딩 가벽을 처리해서 부드럽게 시선을 연결시켜주고, 오른쪽 기둥은 깊은 팬트리 대신 물건을 바로 꺼낼 수 있도록 키 큰 장으로 시공해 보았습니다. 1500 깊이의 팬트리 대신 600 깊이의 키 큰 장을 시공하니까 훨씬 개방감 있고 수납하기 쉬워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주방은 겉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가 중요하다고요. 키 큰 장도 단순히 제작하는 게 아니라 안쪽 모두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쪽은 세탁실이고요. 이쪽은 멍장입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장과 짠! 빌트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옆으로는 홈바를 만들어서 집안에 작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 홈바는 무늬목으로 제작해서 깊이감을 주고, 측면에 조명을 설치해서 거실에서 봤을 때도 우아한 무드가 연출되었어요. 세대 콘센트는 모두 무광 스테인레스 융 제품으로 매칭해 주었습니다. 거실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곳에 우아한 컬러의 장식장을 시공해서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았습니다. 만약 이쪽에 키 큰 장이 단순하게 냉장고장이랑 마감되었으면 참 아쉬웠을 텐데요. 숨길 걸 숨겨주고 포인트 줄 곳에 강약을 조절하니 훨씬 무드 있는 주방이 연출되었어요. 이 덱 주방이 2배 넓어진 방법은 바로 주방 발코니의 디테일한 구조 변경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인의 간결함이에요. 이 덱은 발코니가 주방 안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주방이 훨씬 좁아 보였어요. 다행히 발코니가 가벽이라 시원하게 철거해서 라인을 정돈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3600이었던 주방이 4500으로 넓어졌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건 구조 변경인데요. 구조 변경 안 하실 거면 비싼 돈 들여서 공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덱은 전형적으로 벽을 보면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구조였는데요. 대면형으로 바꿔서 멋있는 호수비를 보면서 요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보통 대면형 주방을 만들면 후면을 키 큰 장으로 변경할 때 주방 창문을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주방창을 막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주방창이 있는 집이 집값도 더 비싸고, 요리하는 주부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방창이 있으면 환기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는 항상 주방창을 막기보다 포켓도어를 달아서 창문을 그대로 살리고 겉에서 봤을 때만 가려주는 작업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 덱도 이렇게 주방창이 있었는데요. 간살 중문을 설치해서 평소에는 창문을 가려서 전체 키 큰 장처럼 보이고, 중문을 열면 채광도 되고 소형 가전들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부장 위에도 머그컵을 수납할 수 있는 장을 제작해서 깨알 수납을 해주었습니다. 홈바와 같은 무늬목으로 제작해서 톤앤 무드를 맞추었고요. 하부장에는 콘센트를 신설해서 에어프라이나 미니 오븐을 놓고 조리를 하면 창문으로 바로 환기도 되고, 중문으로 가려두면 깔끔하게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살 중문이 창문과 소형 가전도 가리고 자동 환기도 되게 하는 일석삼조의 디자인입니다. 제가 대면형 주방을 디자인할 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명인데요. 천정을 철거하고 목공사를 해서 가구 라인에 맞게 길게 조명을 넣었습니다. 높아진 천정 덕분에 시야가 확장되어 주방이 더 깊고 반듯하게 보입니다. 단순히 라인 조명을 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 보이고 직감도 아니라 고급스럽죠. 사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게 바로 한 끗의 차이입니다. 키 큰 장 측면으로는 화려하게 유리장을 넣어서 포인트를 해주었고, 냉장고는 키친에이드 제품을 빌트인했습니다. 옆으로는 오븐을 수납할 수 있는 키 큰 장을 제작을 했는데 전동으로 열리고 전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이쪽은 원래 벽이라 도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구처럼 보이도록 도어를 시공해 보았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역시 한 끗의 차이입니다. 아일랜드에는 밀레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수전은 많이 보여드렸던 한스그로의 수전을 시공했고요, 상판에 물결 무늬가 참 인상적이죠. 가구와 잘 어울리는 트레버틴 세라믹을 시공하여 톤앤무드 해보았습니다. 아일랜드는 길이가 4,000에 폭을 1,000으로 제작했고요, 거실 쪽에서도 수납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을 밋밋하게 디자인한 게 아니라 상부에는 이렇게 서랍장을 만들어서 수납도 편리하게 하고, 찬넬은 무늬목으로 제작을 해서 엣지를 주었습니다. 측면으로는 이렇게 닷지를 설치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차도 마시고 요리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제작해 보았어요. 높이를 싱크보다 낮은 식탁 높이로 맞춰서 아이들도 쉽게 앉아서 쓸 수 있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이 조명도 정말 멋있는데요, 댓글로 구매 문의가 많은데 이 조명은 광폭 아일랜드에 맞게 저희가 제작한 제품이에요. 보통 저희가 거울이나 펜던트 등 그 댁의 톤앤무드에 맞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으로 제작들 하고 있습니다. 이쪽 기둥은 철거할 수가 없는 내력벽인데요,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면 로그가 아니죠. 먼저 내력벽에 맞춰 키 큰 장을 넓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키 큰 장 내부에는 이동식 트레이를 넣어서 깊은 곳까지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했어요. 간식이나 식료품 넣어두기 참 편하겠죠. 주거 인테리어는 뭐다? 수납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튀어나온 장과 주방이 연결되도록 라운딩 곡선을 넣고 횡으로 길게 조명을 넣었어요. 주방에 기둥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디자인으로 멋지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배 넓어진 안방 드레스룸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마스터 침실입니다. 베드를 넓게 제작했어요. 비포 사진을 보시면 그냥 붙박이장과 침대로 구성되는 평범한 침실인데요, 이렇게 드레스룸 가벽을 철거하고 가구를 쭉 연장하면서 침대 플레이트를 함께 제작해 보았어요. 침대 헤드에 라운딩을 주고 조명을 넣어서 아늑한 무드를 살려보았습니다. 매트리스까지는 스테인레스로 제작하고 상부를 투톤으로 작업해서 세련된 톤앤 무드를 연출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도 설치하고, 침대 하부는 계절 이불을 수납할 수 있는 장으로 제작해서 꼼꼼하게 제작해보았습니다. 이쪽에는 편한 동선을 위해 라운딩 가벽을 만들고 화장대를 제작했습니다. 러블리한 거울도 제작해서 달아주었고요, 하부장의 내부는 격자로 만들어서 화장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오른쪽 서랍 안에는 콘센트를 넣어서 드라이를 쓰고 바로 넣도록 제작했습니다. 드레스룸은 딱 들어왔을 때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방장을 설치했는데요, 몸통에 화려한 무늬를 주고 양쪽에 조명을 시공하니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측면은 편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서랍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비포 사진을 보시면 가벽 뒤쪽으로 화장대와 팬트리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팬트리 쪽 창문을 열어두면 옷에 먼지가 쌓이는 구조라 팬트리를 철거하고 이렇게 길게 붙박이장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붙박이장도 안쪽에 옷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유리 슬라이딩 장으로 제작해서 관리가 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창문 하부에도 서랍장을 넣어 알찬 수납을 했고요, 이렇게 가벽까지 철거하고 구조 변경을 하니 드레스룸이 무려 12m에 40자짜리 붙박이장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통 40평대 안방에 13자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요, 거의 3배가 넘는 길이네요. 어마어마한 수납입니다. 한정된 공간이라도 구조 배치만 잘하면 이렇게 광활한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안방 욕실인데요, 비포 사진을 보시면 문을 열면 바로 변기가 보이는 구조였어요. 또 이런 구조를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안쪽으로 변기를 이동시키고 벽체를 만들고 유리도어를 달아서 별도의 양변기실을 만들었습니다. 호텔 욕실의 조건, 단순히 멋있는 것을 떠나서 구조부터 호텔과 같아야 해요. 그래서 변기가 있던 곳은 이렇게 넓은 타일 세면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타일로 세면대를 와이드하게 제작해서 스킨 로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고요, 세면대 후면도 독특한 텍스처의 타일로 포인트를 주고 선반도 매립해서 디스펜서 등을 올려둘 수 있도록 했어요. 하부에도 이렇게 넉넉한 수납장이 생겼는데요, 욕실은 딱 들어왔을 때 멋있어야 하거든요. 변기를 센터 쪽에 놓지 마시고 멋있는 세면대를 제작해보세요. 천정에 목공을 해서 간접 조명이 나오도록 만들고 무광으로 도장하니 거울에서 나오는 조명과 함께 은은한 무드가 참 매력적입니다. 측면으로는 이렇게 웅장한 대형 욕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니 수영장만한 크기인데요, 해바라기 샤워도 천정에 매립해주고 LED 조명을 나오게 만들어 보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장 잘 보셨나요? 가벽을 모두 철거해서 완전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든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 구조가 이상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로 완전 다른 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화려한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